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여러분들의 계좌를 환하게 밝혀드릴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비트와 밀당을 하는 요즘입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지만 언제 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시장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보는 눈 키워드리고요. 코인 차트 분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0분간의 방송에 더불어서 여러분들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또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방송과 무료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됩니다. 너튜브로 늦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매일 오후 1시 반에 함께 실시간 소통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서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눌렸다가 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섹터별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섹터별로 여러분들 좀 나눠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기회 올 테니까요. 이 방송도 끝까지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나왔는데, 오늘도 놀라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제 비슷하게 생긴 두 명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어제 실시간 채팅을 봤는데 코인 사부님 회색 정장도 잘 어울리시네요라고 하는데 저는 코인 대통령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조금 애매하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반등이 조금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래도 굉장히 시장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 이 코인 시장에서 쌍둥이 전문가로 유명하신데요. 코인 대통령님, 두 분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좀 주실까요? 네. 팁이요? 네, 구분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까요? 일단 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네. 일단은 저만 보조개가 있는 것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왼팔과 오른팔이 되어주실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이슈 흑과백, 코인서브님 어떤 악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전부터 조금 존재하고 있던 악재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예전에 조금 많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다시 한 번 더 이제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런 이제 악재인데 바로 이 해킹에 관련돼 있는 악재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마켓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해커들이 이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이런 그 코인들을 이제 해킹을 해서 이더리움으로 또 이제 돈 세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대한 악재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이제 예치를 시켜놨는데 만약에 해킹을 통해서 요즘은 또 이제 다 전산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킹을 통해서 내 돈이 나갔다, 없어졌다 막 이러면은 불안해서 현금을 되찾는 뱅크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흐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킹을 통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자금적인 손실과 내 이 재산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는 작업들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춤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예전에도 나왔었던 또 이슈였는데 요즘 또 나왔는데 이 사기 코인들이 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스캠 코인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다가 이거 투자하면은 10배 수익 봐요, 20배 수익 봐요 해놓고 투자해놓고 이 투자금 받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스캠 코인이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있어 보이는 코인을 만듭니다. 예전에 그 한창 인기가 있었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이제 드라마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니까 이 오징어 게임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 20억 원어치를 돈을 이제 받고 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영원이 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었고 최근에 또 그런 코인이 있었는데 이 BTS 관련된 코인에서 아미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아미분들에게 이 돈을 또 이제 받았다가 또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코인이 있다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내 코인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이 생태계에서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 이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한번 눌렀다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와는 관련 없고 나가 매매하고 있는 코인과는 관련 없지만 이런 전반적인 뭐 사기라든지 또는 뭐 해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주춤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을만 할 때쯤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왜? 우리 이제 그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모르니까 잊어가니까 또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꼭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악재는 일단 하루 아침에 나온 악재라기보다도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킹 이슈라든지 뭐 사기 코인들도 많이 나왔던 시점이고요. 일단 당장에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사기 코인들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은 어떤 악재 준비하셨을까요?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좀 네. 이슈 쪽으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번에는 좀 이제 뭐 코인 업체나 아니면 코인을 만든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해시드라는 리서치 기업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자, 이번에 해시드 같은 경우에서는 뭐 코인을 뭐 매매를 하거나 그다음에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기업이고요. 예전에 2018년도 당시에 이 해시드 같은 경우에서는 창업을 할 때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을 투자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았고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세무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 리서치 기업 해시드에 세무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세무 조사가 들어간 곳은 바로 조사 사국입니다. 조사 사국은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조사 사국 같은 경우에서는 비자금이나 횡령 등 이런 이제 제보에 의해서 의혹이나 이런 제보가 있을 때 그런 데서 비자금 횡령 이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인 아니면 특수 전담에서 전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사 사국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나온다고 하면은 그 해당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해당 업종에서 좀 굉장히 긴장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해시드의 말을 들어보면 조사 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성실히 응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자료들도 다 제출을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 사국에서 왜 이런 해시드 리서치 기업에 왜 이제 조사가 들어갔느냐라고 좀 들어봤더니 예전 이제 법조계 쪽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적인 어떠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고 해석을 자칫 뭐 잘못하다 보니까 뭐 이 사람 해석 다르고 저 사람 해석 다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살짝 해프닝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쪽으로의 어떠한 그 기소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이 코인 사부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사기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뭐 이제 세무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비일비재하게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후죽순 이것저것 나오다 보니까 해석이 다르다 보면은 그냥 들어가서 세무조사해버리고 그게 아니면 또 이제 뭐 그냥 어떠한 그 인증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텅 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냥 사기 코인으로 그냥 팔고 도망가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도 어떤 거에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셔라 아니면 뭐 이제 해외 거래소는 뭐 이용하기 힘드니까 국내에 있는 거래소들만 이용을 하시는데 이름 있는 거래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거래소들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방송국을 오면서 봤는데 어떤 게 대형 버스에 어떤 그 가상자산 거래소 처음 보는 거래소였어요. 그 거래소에 광고가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사부 전문가를 같이 오면서 봤는데 저기는 무슨 거래소냐라고 둘이서 막 수덕수덕 대다가 왔는데 그런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거래하는 투자자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거래소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당연스럽게도
거래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의 수수료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래소, 대형 거래소들은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거래소 뭐 이번 올해 뭐 영업이익이 뭐 몇백억이다, 뭐 이렇게 막 몇천억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신생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한두 명 거래할까 말까, 뭐 많으면 10명, 뭐 많아봐야 100명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프로모션을 어떻게 거느냐? 뭐 가입을 하시면 비트코인을 뭐 드린다. 근데 비트코인 한 개도 아니고 1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0001개 뭐 이렇게 주겠죠. 10,000원 상당을 드린다. 뭐 근데 그거 10,000원 받겠다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그렇게 또 뭐 어떤 이상한 또 사기 코인들이 또 그 거래소에서 판을 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또 이 투자금에 대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모션에 대한 어떠한 그 신생 거래소들의 말에 현혹되셔가지고 그런 거래소는 웬만하면 이용을 하지 마시고 왜 되도록이면은 이제 대형 거래소도 있잖아요. 대형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 거래소는 사용하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낸스나 후오비 뭐 힘들 수 있는데 심지어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로 이제 사업부를 이제 진출시켰다가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하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바이낸스 코리아, 후오비 코리아는 이미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문판으로 된 그쪽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용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4대 거래소 있잖아요. 4대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이 세무조사 이슈가 단순히 좀 해프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기저기서 규제를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고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실 때 거래소를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라 이런 당부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코인사부님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지금 뭐 호재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네.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돈이 어느 쪽으로 좀 흘러가느냐 이런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있는데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좀 같이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코인이든 주식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 코인으로 주식이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돈이 다시 한 번 더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미국 나스닥 시장이 3% 이상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나스닥이 3% 급등을 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게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코로나 확진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이거를 또 이제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더 이제 시장이 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장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 시장이 많이 올라가기 전에 항상 전초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현상이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이 상승한다거나 또 다른 면을 본다면 중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코인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3% 급등을 했죠. 근데 실제로 어제만 하더라도 중국 펀드 시장으로 엄청난 자금,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이 또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코인 시장 애매는 하지만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점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이제 월요일에 말씀드렸을 때 이 NFT 코인 그리고 이 게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 메타버스 상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 가상 토지 매입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너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 현실 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토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뭐 서울 땅값 그다음에 뭐 지방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토지를 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격이 크고 또 뭐 한두 평 산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거기서 뭘 할 것도 아니잖아요. 또 많이 넓은 부지를 또 사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가상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단 몇 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지를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막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뭐 나올 정도로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NFT 시장 엄청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쪽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코인을 좀 더 활성을 시키자. 지금은 코인이 너무 또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게임사에서도 또 다른 회사에서도 이쪽을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임 프로젝트를 위해서 약 2천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예고가 아니고 뭐 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돈은 코인 주식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특히 코인에서는 NFT 코인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인이 아니라 이 NFT 코인, 특히 알트 코인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진다라고 한다면 예전 그 연초에 우리가 불장이라고 했던 그냥 아무거나 사도 막 100%, 200% 올라갔던 그런 수익률을 다시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오후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NFT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 NFT 시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엑스인피니티를 비롯해서 잠시 뒤에 알려드릴 공략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호재 이어서 바로 볼게요. 코인 대통령님. 네. 제가 오늘 네. 죄송합니다. 네, 공략주요. 오늘 공략주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니고 호재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어제랑 조금 이제 같은 내용인데 좀 상반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뭐 최악의 코인이 뭐 비트코인이었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지배력도 낮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비트코인의 집중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얘기를 할 때 좀 이제 몸집이 크거나 그다음에 이제 매수를 굉장히 크게 하는 사람들을 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정황에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제였죠.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6일 그다음에 5일, 4일 해서 쭉쭉 내려온 시장, 비트코인 14%, 20%대로 내려온 시장에서 그 밑에 이제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비트코인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좀 넘어서서 다시 또 그 위에서 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그 가치가 약 4조 원이 좀 넘는 금액이 좀 들어와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반감기도 이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그럴 텐데 왜 아직도 이 비트코인에 아무 가상자산에서 고래들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연연을 하는가를 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성들을 봤을 때에는 비트코인 매수가 그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계속 반감기가 오고 그다음에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어떠한 욕구, 그다음에 뭐 다른 코인들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이 발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이제 소유욕 이런 것들을 또 자극하고 그다음 지금 봤을 때 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 매수를 할까 금을 매수할까 뭐 부동산을 매수할까라고 봤을 때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그것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몰리는 현상이 좀 두드러졌다. 이번 매수에서는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ETF 상품이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또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냐? 어떻게 마냐?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매수에는 조금 이제 소극적이 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저희는 뭐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요. 저희는 뭐 슈퍼 고래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통장에 뭐 몇십억씩 있어가지고 내가 대충 한 5억만 투자해도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면 일단 한 개를 사려면 6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뭐 코인의 특성상 한 개를 매수한 게 아니고 뭐 500만 원으로도 분명히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매수를 말씀 안 드리는 건 뭐 몇 퍼센트, 20%가 올라서 내가 500만 원짜리 사갖고 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비트코인 상승 20%를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알트코인 상승 20% 기다리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서는 뭐 방송 시작될 때는 7% 상승이었는데 지금 뭐 코인 사부 전문가 그다음에 제가 뭐 악재랑 호재를 뭐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30%까지 올라갔다 내려갔거든요, 지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사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 알트코인들 저평가되어 있는 그다음에 아직 오르지 않은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을 매수하셔가지고 20-30% 간단하게 수익 보고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정말 주춤하는 동안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래에서 저점 매수로 크게 받쳐주고 있는 세력들도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또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동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게 좀 더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